여러분은 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운이라는 것을 우리 학문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은 자기 안에 있는 기의 발산이라고 말이죠. 좋은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며, 나쁜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이고 어울리게 마련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운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운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늘 운이 넘쳐 흐른다는 이야기죠. 결국 운이 좋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운을 불러다 줄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청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는 상대의 말이나 상대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들어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남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상대를 즐겁게 하는 최고의 찬사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다 보면요, 두 가지의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하나이고요. 이 사람에게 진정 내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 이것이 그 둘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부자들은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요, 자신은 가만히 듣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떠든다는 겁니다. 인맥을 얻어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가 말하고 싶을 때는 늘 한 템포 참아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을 얻고 싶으면 무조건 들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얼굴에는 미소를, 말에는 유머를 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두 웃음과 관련이 있죠. 이 웃음은 인간이 동물과 차별되는 대표적인 표정입니다. 또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잘난 채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학문에는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 속에 강한 충고를 담아 상대에게 전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자면 부드럽게 웃으면서 유머를 담아서 상대에게 하는 것, 이것이 정석이겠죠. 또한 미소라는 것은 운을 부르는 최고의 손짓이라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반드시 주변에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유유상종이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가 예의는 꼭 지킨다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세상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동료 간에도 무조건 일정한 선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요, 상대는 반드시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한 저항 역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 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서로 간에 이 선을 넘어도 된다라는 그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요, 서로를 평가하려는 그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편한 사이일수록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선이고, 이를 예의라고 합니다. 정말 인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대가 편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네 번째가 상대의 보석 같은 장점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으며 또한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늘 상대의 장점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인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고 감동을 통해 친밀도를 높여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을 누군가 찾아서 알려줄 때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 장점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본인만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고요,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은 아는 영역일 수도 있고요,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싶으시다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찾아서 상대에게 알려주어야지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고요, 진정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노는 당당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라도 여러분과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 있는 만남이어야 한다는 거죠. 인맥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도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어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친절하되 위엄과 교양을 갖춰서 상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비굴한 만남은 인맥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진정 여러분들에게 운을 만들어주는 그 인맥으로 만드시고 싶다면 무조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면 싸울 때도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런 친구가 되고 싶으시다면, 또 이런 친구를 얻고 싶으시다면 당당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도 되실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여섯 번째가 절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사람인가요? 아마 매번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서에 나오든가 불경에 나오든가 역사의 기록이 되어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절대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메우려고 하는 것 인간이겠죠.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긍지, 약간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또한 내 곁의 사람들은 늘 내 편만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지적은 선생님이 해도 기분 나쁘고 부모님이 해도 기분 나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말도 잘하고 그 사람 내 말은 잘 들으니까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 마음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거 아주 건방진 생각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무엇이라도 지적해서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따로 있고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뒤에서 절대 남 흉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를 뒷담화라고 하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저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성공 배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라. 그러면 소중한 인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의 반대말이 뒷담화일 듯 한데요. 그럼 이렇게 바꿔도 인생 공식 성립하겠네요. 인맥을 잃고 싶으신가요? 그럼 뒷담화를 하세요 라고요. 뒤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이 사람 내 뒤에서는 또 이렇게 내 욕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당연할 겁니다. 또 이 말이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과의 인맥 단절되는 거 역시 당연할 겁니다. 뒤에서는 가능하면 없는 사람의 칭찬을 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오프라 윈프리까지는 몰라도 평생 사시면서 사람 도움으로 인한 걱정 안 하시고 사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 이 인맥을 얻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늘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시어 행복과 번영, 부를 모두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